자, 오늘은 17번 택내수 할게요. 택내수. 자, 이거 보시면, 요게 택이죠? 모택, 모택. 이건 뭐요? 저기, 번개. 그래서 택내수 이렇게는, 잘 보시면, 양이 몇 개예요? 3개. 음은? 응. 삼양, 삼음이에요. 삼양, 삼음. 그 음량이 어쨌든 간에 골고루 있는 거예요. 골고루 있는데, 뭐가 제일 좋으냐면, 자, 보세요. 일단, 택은 뭐죠? 연못. 우레는? 우레. 그러니까 우레요? 우레. 그러니까는, 연못 속에 번개. 예? 번개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번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또 그 다음에 음량으로 빠지고, 우리가 무슨 뭐, 비,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보시면은, 이거하고 응이 되는 게 있어요? 요거 안 되죠? 응은 안 되지만, 일단 요거 응이잖아요. 요거는 비, 이렇게 비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육효잖아요. 그럼 일단 이케에서 보시면, 오효하고, 사효는 일단 뭐예요? 양이에요. 아, 양이잖아, 양. 그러면, 오효가 일단 양으로 됐는데, 보면, 오효하고, 이효하고는 어떻게 돼요? 응이 되잖아요. 이렇게 응이. 그러면, 일단은, 오효가 양자리에 양이 있으면서 왕자리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 근데 내부에 음의 보조를 받아, 안 받아? 음은 치밀하고 분석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의 음의 그 보조를 받으면서 오효가 이걸 끌고 가는데 사효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음자리. 음자리에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효가 안 됐죠. 그럼 사효는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효가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럼 이효는 여기에 이제 일단 돼 있는데 요거랑은 이제 비지.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요게 뚫혔어요, 안 뚫혔어요? 그러니까 양이 막바로 4요, 5요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뚫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제자리에 가지면서 5요와 응이 됐기 때문에 얘는 무시 못하는 존재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남녀로도 배웠을 때 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택은? 소녀. 지는? 장남. 그러면 장남이 소녀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장남이 소녀를 이렇게 업고 가는 꼴이야. 업고 가는 꼴.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장남이 위에 누굴 들고 가? 소녀를 업고 가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삼풍고라고 있어요. 삼풍고. 응? 삼풍고. 그럼 삼풍고는 이게 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풍. 예? 그럼 풍은 누구예요? 장녀. 장녀. 그럼 산은? 저기 소남. 소남이잖아요. 소남. 소남이잖아. 젊은 남자. 그럼 잘 보세요. 장녀는 대충 어느쯤 나이가 돼야 장녀일까? 사람으로 비하면. 그러면 장녀, 장남 있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 있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치면 장녀, 장남은 도대체 몇 살쯤 될까요? 40대죠? 그러니까 장녀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중년 부인이라고 봐요. 장남은 중년 남자예요. 중년 남자. 가운데 남자가 아니고. 그럼 소남은 어린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보세요. 중년 부인이 젊은 남자를 업고 있어. 그 업고 있다는 뜻을 잘 보세요. 중년 부인이 젊은 총각, 젊은 사람을 업고 있다는 거는 걔를 지금 내 등에 옆에서 데리고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중년 여자가 젊은 놈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이해 가시겠냐고, 이게. 그러면 요게 더 문제인지 보세요. 얘는
젊은 남자가, 중남이라고 하든지, 뭐 젊은 남자라고 하든지, 중년 남자가 소녀를 좋아하는 거 하고, 장녀가 소남을 좋아하는 거 하고, 요건 똑같죠? 장남, 중년이니까 중년 부인, 중년 남자가 소녀를 좋아하는 게 더 큰 탈인지, 장녀가 뭐야? 소남을 좋아하는 게 더 큰 탈인지, 그러면 옛날 유교 시절에는 남자가 바람 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밥상머에 이제 이렇게 엄마하고 아버지가 밥 먹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바람을 좀 여기저기 좀 폈어. 카바레도 많이 다니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두 번째 엄마한테 있고 많잖아, 그게. 그래갖고 바람을 좀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툭툭 거릴 거 아니야. 여잔데 아무리. 그 툭툭 그러면, 야!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바람도 못 피냐? 그 열불 나야 안 나요? 우리 엄마가 열불 나도 그 시절은 남자 바람 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솔직히. 실제로 두 집 살림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의외로. 그래갖고, 조강지차고요, 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집도 있었고, 그때 우리가 70년대 드라마를, 내가 이제 그땐 대학생이었잖아요. 70년대 드라마 보면 흔히 첩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드라마.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옛날에 이 길은 해서 아씨 이런 것도 나올 때, 그때 드라마가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책이지, 어찌 보면. 근데 이거는 더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고 이걸 나쁘게 봤어요. 이거는 썩어 문드러졌다 그래서 삼풍고라고 그래서 삼풍고. 이건 택내수라고 그래갖고 장남이라고 하면 소녀보다 좀 세요, 안 세요? 센 애가 약한 자를 쫓아가는 놀이야, 이게. 장남. 이거는 중년 부인이 젊은 애를 주는 게 아주 추하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 나쁘게. 응? 아직도 인식이 그렇잖아요. 아직도 인식이 중년 부인이, 예? 젊은 애랑 이렇게 썸씽한다면, 이러지만, 남자가 젊은 애 좀 한번 만났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빨리 끊어야지. 이런 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이 동양 사상 생각이, 아직까지. 요즘 미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고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이 캐가, 말이 좀 건너갔네요. 택내수라는 거는 쫓는 거예요. 얘는 얘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그러면 이 육효도 보시면 음이죠. 예. 음의 음자리인데 양이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오효도 튼튼하고 메토도 사효도 얘 말빨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얘는 나눠줘야 되고 오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안 듣고 하면 자기 직책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캐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궁의 처지가. 그래서 얘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얘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효는 오효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효는 사효 형님을 보고 옆에 이효, 똑똑한 이효를 또 따를 수밖에 없고, 사효는 양자리 음이 있으니까 힘을 못 써요. 음이라. 그러니까 또 얘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캐가 뭐냐면 따르는 캐예요. 그 숫자가 저게 무슨 캐예요? 따를 숫자. 그러니까는 이 택내수 캐는 무슨 도냐면 추정의 도라고 그래. 추정이 뭐예요? 따르는 거. 누구를 추정한다 그러잖아요. 따르는 캐의 대표적인 캐가 뭐예요? 택내수 캐예요. 우리가 왜 천탕리 할 때 있죠? 리 할 때는 밟을 리자잖아요. 그거는 호랑이 꼬리를 잘못 밟으면 물리니까 아주 천천히 안 물릴까봐 이렇게 천천히 밟았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안 물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따르느냐, 이제 그걸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택내수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거예요. 뭘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천명을 받들어라. 또는 불교로 얘기하면 뭘 하라고요? 인연법에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택내수캐가 따르는 캐로 해서 인연을 많이 따지고, 우리가 흔히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것도 뭐예요? 태어나서 때를, 시절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순리예요. 뭘 따라 또? 이치. 이걸 따르라. 이게 순리하고 이치를 따르라 해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캐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전체를 보실게요. 때에 순종하고 열정을 잠복해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때를 순종하는데 열정을 잠복하라는데 이 열정이라는 뜻을 잘 보세요. 자, 열정을 뭘로 봤냐면 번개는 이게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아, 번개가 이게 양이 하나 있잖아. 이게 기운이에요, 기운. 자, 양이 있죠?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양이에요, 양. 항상 희소한 거. 셋 중에, 그럼 요거의 기운은 누가 주인이야? 이유. 그거를, 요건 이쾌죠, 이쾌. 이쾌의 쾌주라고 그래. 쾌의 뭐? 주인. 쾌주, 주인 주자 써요. 그럼 이쾌의 주인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동전 던질 때도 앞면을 양으로 잡고 음면을 뭐예요? 뒷면을 음으로 잡았어. 그러면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전을 던졌어. 그러니까 앞면 나오고 뒷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볼까? 소양으로 잡아. 뭘로 잡는다고요? 양으로 잡는다고, 양으로. 양이 많으니까. 아니, 양이 음이 많죠. 음이 많으니까 양으로 잡는다고. 희소한 걸 잡아요. 그럼 만약에 뒷면이 두 개 나왔어. 아니, 앞면이 두 개 나왔어. 뒷면이 하나 나왔다, 이거요. 그럼 뭘로 잡아요? 음으로 잡는 겁니다. 만약에 양 이렇게 다 나오면 양, 다 나오면 그 대신 요렇게 나온 건 동했다고 그러죠.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동했다고. 그래서 동안 효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건 동했다고 그러고 이거는 양이 희귀하니까 양으로 잡아요. 음이 희귀하니까 뭐야? 음으로 잡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양, 소음 이렇게 하고 양과 음을 넣으면 순양, 순음이라고 잡아. 예? 그걸 또 동했다고도 해요. 뭐 했다고 한다? 동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 동하면, 요효가 동하면 바뀌겠죠. 그 효사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자, 열정을 잠복하라는 건 연못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번개가 열정이야. 이게 기운이에요? 이게 기운. 처음 기운 들어왔잖아. 기운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이건 다 음인데 기운이 하나 들어가서 이게 열정이고 이게 진쾌의 쾌주 주인이에요. 이 열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연못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연못 밑에 들어가 있으면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열정을 갖다가 잠복하라 그 얘기야. 왜? 그걸 튀어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무슨 캐요? 따르는 캐야. 내가 순수히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하지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썼냐? 수냐. 어떻게 하라? 따라라. 그다음 선택이요. 중요한 걸 잘 선택하고 가라 그 얘기야. 어떻게 따라갈 건가 그것만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회가 오면 사업을 해도 했던 걸 그대로 해야 돼? 새로운 거 해야 돼? 그대로. 다른 거. 여태까지 해온 거. 아시겠죠? 자, 장남이 누굴 따라? 소녀를 따르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따르는 격이야, 이게. 약자가 강자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천택리캐 같은 거는? 강자한테 약자. 그치. 약자가 강자를 따르는 거고. 아시겠죠?